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번 쉬자 알트코인입니다. 지난 5월부터 큰 상승을 보였던 알트코인 시장이죠. 근데 6월이 되자마자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코인베이스의 코인50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상위 시총 50개 코인을 이제 추종하는 인덱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여기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이 노란색 박스가 지난 12월부터 이제 6개월간의 이제 추이입니다. 지난 12월 때가 이제 고점이었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코인 50 인덱스도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 인덱스가 4월 8일 관세 전쟁의 시작으로 큰 하락을 했다가 5월 달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선별적인 알트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다 보니까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미니 불장이 한번 왔다 갔다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이제 고점이었다가 이제 쭉쭉 하락하다가 5월 달에 한번 큰 상승하고 다시 하락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있는데 온체인 지표와 이제 오프체인 지표를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프체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래소들의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상위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입니다. 이게 월 단위로 이 데이터를 좀 뽑아온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현물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4월 이후 5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튀더니 다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월달 자체가 그때 당시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좀 한 달이었다라고 우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고점 24년도 12월 때보다 거래량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트릴리언 달러, 한화로 하면 3경원이 넘는 이 거래량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찍혔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어떤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세분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1 단위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1 단위로 보면 이 월과 좀 다르게 이게 굴곡이 좀 있습니다. 지난 이제 12월부터 이제 쭉 내려온 거는 큰 그림에서 내려온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이 거래량이 튀는 적이 있었고, 여기 이제 한 번 내려가고 튈 때마다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알트 시장 자체는 호재 뉴스가 한 번 터지면은 거래량이 한 번 팍 튀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현물 거래량 누가 견인했을까요? 바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견인했습니다. 한국이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선물 거래소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현물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화면에 보시는 건 뭐냐면 어떤 통화로 거래를 일으켰냐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다 달러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원화로 투자를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한번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물 거래량은 한국이 2위입니다. 한국이 코인 거래량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달러 얼마나 많은 국가가 사용하겠습니까? 그 인구도 얼마나 많겠어. 그것보다도 우리 몇 없는 한국 코인러들이 참 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국이 전 세계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을 견인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월 8일에 이제 박정호 기자님께서 쓴 기사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70%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빨간색 테두리 있는 거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이제 보여드린 여기 있잖아요, 현물 거래량 계속 내려가는 거, 이게 결국 한국 때문이다 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은 지금 알트코인에 별 관심이 없어. 그들은 뭐 비트코인 정도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만 유독 이 알트코인에 굉장히 큰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참 우리나라의 좀 센티먼트,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이 투자 분위기를 보면은 전 세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
언제든 그랬듯이 이거는 뭐 지난 사이클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는 없는 이 선물 거래소에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우리 현물 거래량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오픈 인터레스트는 작년 12월만큼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거래로 계속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수준 자체가 작년 고점하고 굉장히 비슷해졌다는 거지. 기반이 되는 이 현물 거래는 굉장히 효과가 얇은데 그 위에 레버리지를 쌓은 선물 거래들은 굉장히 두텁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레버리지를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로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거래소들의 거래량 오프체인 데이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레버리지가 얼마나 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더리움 내 대출 잔고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디파이 시장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디파이가 가장 커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대출 잔고 추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빨간 선에 도달했잖아요. 조금씩 좀 피크아웃 되고 있는데 지난 고점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말은 즉슨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다른 알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말은 즉슨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레버리지 규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지난 4월 8일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전쟁 시작이다 라고 하고 대출 잔고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12빌리언 달러까지 빠졌던 게 지금 다시 전고점 뚫은 17빌리언이 넘고 있습니다. 즉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출 잔고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고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데스 더 한번 좀 살펴보면 이더리움에서도 가장 큰 이 디파이 프로토콜, 즉 대출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커다오 생태계, 다른 하나는 에이브라고 하는 생태가 있어요. 에이브는 이제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죠. 은행처럼 담보부 대출 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베의 TBL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잖아. 근데 이 올라가는 추에 맞춰서 아웃스탠딩 뎁, 대출 잔고도 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대출 잔고 수준 자체가 의미 있는 거는 지난 전고점과 유사한 게 아니라 돌파를 했다는 거야. 즉 지금 현재 과하게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땡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담보력이 그러면 지금 강하냐 약하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이라고 치면 100원의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70% 이제 대출을 쓰면은 LTV가 70%인 거예요. 근데 이 자산의 가격 자체 100원이 이제 50원이 되면은 그 LTV는 급격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인 시장에서 이 LTV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담보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전고점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지금 LTV가 42%입니다. 근데 이게 담보력이 약해지면 이게 쭉 내려가요. 근데 이 내려갈 때 특징이 근데 뭐냐면, 근데 이 알트코인 시장의 이 대출은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산시킵니다. 시장에. 그냥 담보력이 없어지면 일정 수준 내려오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시장에. 그래서 순식간에 가격이 내려가서 이 LTV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TV가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이 한번 싹 쓸려 나가가지고 지금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갑자기 이 LTV가 쭉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담보력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고 한번 쓸리기 직전이다 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2025년 여기 4월 달에도 그랬고요. 11월 때도 한번 상승하기 전에 한번 좀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뭔가 큰 트리거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지금 지난번 대비 대출 어떻게 보면 코인들의 담보력이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이 LTV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 상태예요. 즉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그러면 5월부터 이렇게 이어온 상승세가 이제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대로 4월 8일 날 관세전쟁 있었죠. 비트코인이 74,000불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가 야, 국가들한테 관세 유예해줄게, 90일 관세 유예, 이거 발표하면서 다시 급반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5월 7일 날 첫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뉴햄프셔 주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ETF들이 이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11만 불이 이게 넘어섰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추세가 이제 한번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탁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던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거기에 갑자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지금 촬영 날짜가 6월 18일인데 6월 17일 날 48시간 내에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한테 야 너네 서렌더 해라, 즉 항복해라, 항복하고 핵협상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이란의 이 수장께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트코인 투자를 합니까? 이 둘이 다시 악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알트코인 할 수 있는 거지. 이 지금 눈 봐봐. 눈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 도끼가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야, 서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인 알트코인에 투자한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이 어떤 긴장감 속에 우리는 한번 알트코인을 쉬었다 가도 좋은 시점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갈등도 깊고 불안한 이 알트코인 시장 속에서 그나마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호재가 묻혀버렸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 때문에. 그래도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미 상원 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하원을 거쳐서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끝날 것 같고 마지막 통과되는 게 8월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그럼 그 법안에 들어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다뤘듯이 이제 5천억 원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연방 규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미만은 이제 주 단위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를 1대1로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산은 현금성이 높은 미국 달러 자산들로 채워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국채 같은 거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연마다 1회 감사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논의가 많았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자를 지급하게 해줘야지 이 디파이 시장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근데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베이스도 지금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서클도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으로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즉 USDC가 곽강받았던 이유는 USDC만 갖고 있어도 지갑에 갖고 있어도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자를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회적으로는 받을 수 있겠죠. 다른 명목으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바라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이겐 레이어가 아이겐 클라우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아마존 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컴퓨팅 파워를 빌려와서 자신들이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웹3가 호환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그 호환되는 클라우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AWS가 이제 이 데이터 검증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제공했던 서비스들이 이게 데이터의 정확성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결국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검증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이겐 클라우드는 Verifiability, 즉 검증하는 기능을 여기 클라우드 시장에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검증을 중요시하는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웹3 뿐만 아니라 웹2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A6NG 미국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겐 토큰을 샀는데, 매수했는데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장외 거래로 샀습니다. 아이겐 파운데이션에서, 즉 아이겐 재단을 통해서 이제 장외 거래로 이제 7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아이겐 코인을 많이 사서 수익을 낸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아이겐 레이어 스테이킹으로 지원이 된대. 이 아이겐 클라우드가. 왜냐면 아이겐 클라우드는 검증력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 검증을 결국 아이겐 레이어 스테이커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오프체인 컴퓨팅 서비스는 일반적인 컴퓨팅을 위한 에론과 유사한 암호경제적 검증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쟁을 넘어 사실상 모든 오프체인 컴퓨팅이나 계약을 이제 이 아이겐 레이어 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은 셀레스티아가 코인 가격은 참 못 올리는데 기술 개발은 진짜 잘한다는 게 한 번 더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우측에 이 셀레스티아 이제 X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기 시에로비를 블럽에 올린다 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거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2주 전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윈이라고 하는 이제 고래가 하이퍼리퀴드에서 거의 조 단위로 이 선물 거래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40배 롱 숏을 1조 단위 규모로 이거를 거래를 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퍼리퀴드의 특징은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즉 제임스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갑 주소만 알 수 있다면, 그 지갑 주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사고 팔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하이퍼리퀴드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자금으로 이 선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부러뜨리기 위한 세력들이 붙기 시작했고, 여기서 제임스 윈은 연속적인 청산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천억을 몇 주 만에 벌었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잔고가 텅 비어버렸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전 바이낸스의 대표도 이제 블록체인의 이 선물 거래소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이 다크풀을 조금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냈어요. 즉 사람들이 이 온체인 기반 선물 거래소를 이용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서 피해를 입지 않게 좀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근데 이게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셀레스티아와 이제 히바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둘이 열심히 짝짝꿍 해갖고 이 솔루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솔루션 방식이 뭐냐면요, 화면에 보시는 이 시에로비가 뭐냐면 중앙 리밋 오더북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지정가로 이제 코인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지정가 데이터가 그냥 시에로비예요. 근데 이 시에로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거 아니야, 전 세계. 그럼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션트라고 하는 GK, 즉 영지식 증명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애들이 한번 검증을 해주고, 그거로서 검증이 잘 됐다고 하는 근거, 즉 GK 프루프를 만들어주면 이 GK 프루프를 이제 셀레스티아의 데이터 어벨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 리퀴드의 단점이 이 기술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거래를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건데, 그 볼 수 없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을 영지식 증명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장이 되는 거죠. 즉 바이낸스 전 대표가 말했던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모든 어떤 거래를 온체인에서 할 수 있다. 즉 투명하고 보안성 높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아이겐 레이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거랑, 이 셀레스티아가 이 시에로비를 자신들의 데이터 어벨리빌리티 이 레이어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 그리고 서션트가 이 과정에서 영지식 증명으로 증명을 해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들이, 이 기술의 어떤 스택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알트코인 시장을 한번 리뷰해 봤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기술도 이번 한 주 동안 2개나 나왔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